신세계 빌리브 매거진 이슈 7호 리본.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세계 빌리브는 좋은 집과 좋은 삶에 대한 신세계 건설의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죠. 빌리브 매거진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는 미디어입니다.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신세계 건설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주거 브랜드 빌리브가 그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리본. 우리는 지금 취향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화를 넘어 극소 단위로 사회가 분화되면서 하나의 트렌드보다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다양한 트렌드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하고 마음이 향하는 길을 찾으며 진정한 취향을 찾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취향을 드러내며 살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응답이 51%에 달했었는데요. 이제는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과 취향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늘어난 사회 속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취향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까지 바꿔버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취향을 지키는 삶을 보내며 새롭게 태어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취향이 있는 삶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몰입의 공간. 소위 힙하다는 공간에서 우리는 제품이 아닌 취향을 소비한다. 그렇다면 취향을 저격하는 공간은 어떤 모습일까? 취향이 온전히 담긴 공간이 가지는 힘을 알아본다. 진짜 취향을 찾은 컬렉터의 집. 아티스트 앤디 딕슨. 캐나다에서 펑크록 뮤지션으로 이름을 날렸던 앤디 딕슨은 5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다. 주류와 비주류 문화가 혼재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는 회화 작가로 전환할 기회를 얻었고 펑크 음악처럼 전형성에서 벗어난 아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그림이 걸린 모습을 사진 찍고 그것을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산 지 한 5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되셨나요? 전 사실 캐나다 밴쿠버 출신이에요. 캐나다에서 펑크록 밴드 DBS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아치 레코즈 레이블을 설립도 했었고 전자음악 장르의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었죠. 앨범 그래픽 작업을 시작으로 여러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음악에선 미술로 자연스럽게 전향을 한 케이스입니다. LA에 오기 전에 뉴욕에서 잠깐 살았는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밴쿠버랑 기후가 비슷한 LA가 더 끌리더라고요. 바다도 가깝고 날씨도 맑고 무엇보다 LA의 어떤 그 아트 씬이 정말 재밌었어요. 자유분방하고 유쾌하고 별로 합법적이지 않고 주류와 비주류 문화가 섞여 있죠. 매력적인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작업실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대형 작업을 하려고 규모가 큰 작업실을 찾고 있었어요. 집에서 출퇴근하기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 곳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한참 뒤지다가 여기를 찾게 된 거죠. 한쪽 면 전체가 창이고 통창 가득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결정해버렸죠. 매일 이렇게 작업실에 오나요? 가능하면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최소 이틀 정도는 쉬려고 하고 아침 시간은 되도록 집에서 여유롭게 보내려고 하죠. 대형 작업을 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충분히 휴식하는 게 또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보통 오후 1시쯤에 여기 도착해서 9시 정도까지 작업을 해요. 지난 1년간 전시 준비 때문에 작업실에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컬렉터의 집 시리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6년 전인가 우연히 제 그림을 좋아하는 미국 오스틴에 사는 컬렉터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봤어요. 앤티크 가구가 놓여있는 아름다운 거실 한가운데 딱 제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예술가는 숙명처럼 그림을 팔고 나면 그 그림이 어떤 공간에 걸리는지 알지 못하고 컬렉터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컬렉터의 집 시리즈를 통해서 예술가가 작품을 판매한 후에 작품과 다시 관계를 맺고 진화하는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티스트에게도 도전적이고 신선한 작업 방식인 셈이죠. 일종의 컬렉터와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작품을 구입한 사람의 참여도가 큰 역할을 해요. 아트마켓에는 중개인이 있어서 직거래가 아닌 이상 그림을 구입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컬렉터 집 시리즈를 핑계 삼아서 갤러리의 문의에 연락처를 받거나 아니면 애초에 작품을 팔기 전에 이 시리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연락처를 공유하도록 양해를 구하기도 하죠. 컬렉터가 원하시면은 제가 연락을 하는데 이 시리즈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먼저 저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말을 건 분도 있었어요. 당신의 그림을 걸어놓은 거실 사진을 보내줄까요? 라고 말이죠. 컬렉터가 LA에 살면 직접 방문해서 작품에 걸린 공간을 촬영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진을 요청드립니다. 때론 작품이 있는 공간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아티스트는 그림이 작업실을 떠나고 나면 그림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이 누군가의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들뜨니까요. 컬렉터의 취향대로 꾸민 공간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공간마다 개인의 어떤 성격이 드러나고 또 개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도 공부가 된다고 할까요? 작품이 각각 다른 분위기에 융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적인 어떤 자극을 받죠. 사진을 이용해 또 다른 그림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위치 조정을 요청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램프의 각도를 10도 정도 오른쪽으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의자를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컬렉터의 집 시리즈는 단연코 컬렉터분과 아티스트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엔 제 그림이 타인의 공간에 어울릴지 확신이 서진 않았어요. 대부분 모던하고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간의 풍경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모두 기호였죠. 생각보다 풍경이 다양하고 그림 배치도 다 달랐습니다. 사진의 앵글, 분위기, 그리고 요소 같은 것도 흥미로웠는데 가끔 사진 속에 반려견이 숨어 있기도 해요. 이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특별히 느낀 점이 있나요? 집은 주인과 사물의 관계가 만든 수많은 감정이 응축된 덩어리인 것 같아요. 집주인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타인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사물을 하나씩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면 세세한 감정선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금방 친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일종의 어떤 우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의 공간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회죠. 사람들은 디자이너의 가구, 멋진 그림 같은 거에서 집주인의 취향을 읽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어지럽고 낡은 테이블 모습에서 취향이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미적 교육으로 연마되지 않는 잠재된 취향이 진짜 취향이죠. 이런 걸 저만의 공식으로 풀어볼 수 있어서 매번 작업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그런 측면에서 컬렉터의 집 시리즈는 결과물보다 과정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신의 작업에는 늘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담겨 있어요. 이 시리즈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나요? 그림을 왜 구입하셨나요? 그림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림은 과연 데코레이션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예술 취향일까요? 자신의 집 풍경을 보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를 바랐어요. 그림을 통해 자기 취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작업실 공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요? 창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광이 부드러워서 하루 종일 작업을 해도 피로하지 않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마켓 맞은편에 있어서 간단히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바로 옆에 블루보틀 카페도 있어요. 작업이 잘 안 될 때는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작업실이 외딴 곳보다는 이렇게 막 생동감 넘치고 사람이 북적거리는 동네에 있기를 바라왔거든요. 작업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의자를 좋아해요. 혼자 쓰는 스튜디오 치고 의자가 좀 많은 편인데 여기서 친구들과 와인을 자주 마시기 때문이죠. 의자들은 주로 기하학적 패턴이 인상적인 멤피스 스타일과 멤피스, 포스트 모더니즘이 섞여 있는 스타일인데 주로 1980년대 빈티지 작품이에요. 신진 디자이너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구입한 작품도 있어요. 저 납작한 커피 테이블은 호주의 신진 듀오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미그논 작품인데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분들도 제 작업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트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맞아서 특별히 저를 위해 테이블을 디자인해 준 겁니다. 오랫동안 음악을 해오셨잖아요. 음악 작업실과 미술 작업실을 고르는데 차이가 있나요? 음악 작업실엔 방음벽이나 스피커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미술 작업실은 빛이 잘 들어오는 열린 공간이 더 좋죠. 또 음악 작업실은 밴드가 와서 녹음하고 미팅도 자주 하고 하는 반면에 미술 작업실은 혼자의 공간이어서 비울수록 좋고 작업 동선에 맞춰서 모든 게 다 배열이 돼 있죠. 마음가짐도 다른 것 같아요. 미술 작업을 할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하거든요. 아티스트로서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 글귀 같은 것도 있나요? 아직 해보지도 않은 일에 존중을 기대하지 마라. 기회가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 환상을 갖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인데 젊은 아티스트 분들께 권하고 싶은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이렇게 상상에 그치지 않고 꿈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게 제 모토거든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LA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LA는 맑고 명랑하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친근한 사람들이 넘치고 자유롭고 야생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아트 디스트릭트 지역에 방문하면 제 말을 한 번에 이해하실 거예요. 이에 따라서 LA 아트씬도 다른 지역과 달리 자유분방하고 느긋하고 그러면서도 열정적이고 항상 새롭죠. 주류와 비주류 구분이 적어서 예술 공부를 따로 하지 않은 저 같은 독학자도 쉽게 어울릴 수 있고 신진 아티스트를 위한 기회도 많고요. 팬데믹 시대에 불안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저는 불안함이 밀려올 때 더 작업에 열중해요.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머지 일의 순서를 정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계획을 하면서 자기를 돌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영화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사소한 일상의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단순한 기쁨은 생각보다 위대하고 즐거움은 복잡하지 않거든요. 의사가 만든 파주의 대형 음악홀. 콩치노 콘크리트 대표 오정수. 오정수 콩치노 콘크리트 대표와의 인터뷰 약속 시간은 사위가 깜깜한 금요일 밤 8시였다. 꽤 늦은 시각이라 의아했으나 서울에서 주중일을 마치고 파주의 콩치노 콘크리트로 출근하는 때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그렇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과의사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DJ로 두 편의 삶, 두 채의 집에서 삶을 플레이하는 중이다. 아, 주중과 주말의 업이 따로 있다니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서울에서 파주로 넘어가는 자유로를 달리면서 늘 생각을 해요.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만약에 콩치노 콘크리트가 없었으면 오늘도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의식해서 간을 졸이고 볼륨을 낮추고 음악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걱정에서 해방이 돼서 역사적인 명연주가들을 잠시라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주말의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매번 설레고 희망차죠. 콩치노 콘크리트라는 이름이 독특한데 언제 이곳을 개관하셨는지 궁금해요. 개관은 2021년 5월에서 이제 꼬박 1년이 됐네요. 이 공간의 목적을 이름에 드러내고 싶었었는데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추구하는 공간이라 그거랑 관련된 단어를 계속 찾았어요. 그러다가 라틴어의 콩치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뜻이 울려 퍼지다, 화합하다, 연주하다, 함께 노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랑 건물 재료인 콘크리트의 콘을 콩으로 살짝 바꿔서 두 단어를 결합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음악홀에 가득한 오디오 기기와 장비, LP만 보더라도 음악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이토록 음악을 사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좀 방황을 하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당시 형님이 일본을 다녀오면서 워크맨이라는 걸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큰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길로 음악에 빠진 건 어쩌면 본능적이었죠. 제가 산을 좋아해서 혼자서도 자주 산에 올라가고 그랬는데 가만히 앉아서 도심을 내려다보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그게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마치 내가 만나지 못한 막 생각도 못 해본 범위의 세상이 쫙 펼쳐지는 것 같았죠. 그 다음부터는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기는 족족 음반을 사서 모았어요. 성음사, 지구 레코드에서 나온 클래식, 팝, 월드 음악을 수집했죠. 명음반과 함께라면 수학 문제를 풀어도 머리가 안 아팠답니다. 처음엔 음반만 수집하시다가 그 다음으로 오디오의 세계에 빠지신 거로군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잠시 광주에서 살 때였는데 충장로에 베토벤이란 고전음악 감상실이 있었거든요. 한쪽에는 커피 마시는 공간이 있고 다른 한쪽에 음악 감상실이 있었죠. 영국제인 로저스의 LS3-5A 스피커와 서브우퍼가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를 장만해야겠다 싶어서 저축을 해둔 거금 500만 원을 들고 청계천에 가서 중고를 샀어요. 근데 연결하자마자 고장이 나더라고요. 실망스럽게 쓴맛을 봤죠. 그래도 좌절할 게 아니다. 살 거면 제대로 새 것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서 베토벤에서 본 로저스 LS3-5A 스피커랑 영국제 오디오 이노베이션의 진공관이랑 스위스제 토렌스의 턴테이블을 세트로 사버렸습니다. 그게 제 오디오 인생의 출발점이 된 거죠. 세상에, 거침이 없으셨네요. 제가 살아오면서 번 돈의 90%는 전부 다 오디오에 쓴 것 같아요.
10대 때부터 오디오 잡지를 구독해서 읽기 시작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세종문화회관에 다녔어요. 1988년에 예술의 전당 음악당이 완공되고 나서 첫 공연도 챙겨봤습니다. 예전엔 용산 전자상가 쪽에 수입 오디오 상가가 꽤 있었는데 틈날 때마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음악홀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워간 거군요. 사실 처음엔 나만의 음악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소망에서 시작했어요. 원래는 시골 산중턱에 조그마한 집이 있어서 제 방에 오디오 한 세트를 마련해두고 쉬는 날이면 가서 음악을 감상하곤 했거든요.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방 한가운데에 깃드는 달빛을 보고 있으면 그만한 휴식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일이 바빠지고 역할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즐길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도심에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듣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 근교의 음악홀이란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파주를 고르셨나요? 서울 근교로 몇 년 동안 땅을 물색하러 다녔는데 마지막 후보지가 양평이랑 파주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땅을 봤는데 몇 년 전에 이 근처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기 참 좋다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도심이나 관광지 특유의 번잡함도 없고 산과 강도 펼쳐져 보이고 좋은 기운이 딱 느껴졌죠. 건물이 꽤 큰 편이에요. 총 4개 층이에요.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이 음악홀, 4층은 게스트룸입니다. 설계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설계한 민현준 홍익대 교수님께서 해주셨죠. 이 건물을 계획할 때 꼭 구현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음반을 녹음했던 당시의 공간의 스케일하고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단은 10에서 15m 정도 폭으로 쫙 펼쳐져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반을 플레이하는 공간은 그보다 한참 축소된 규모죠. 녹음 환경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곧 LP에 기록된 스케일감이나 웅장함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오케스트라 무대를 염두에 두고 그것과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콩치노 콘크리트는 본인에게 어떤 공간인가요? 오케스트라를 준비하는 대기실 같아요. 서울 집에서는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이곳에 있으면 어떤 음반을 어떤 순간에 틀면 좋을지를 쉴 새 없이 생각을 하죠. 말하자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루프톱에 올라서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진 일대가 보이는데 그 풍경을 보면서 내일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오실까, 그분들에게 더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게는 이 집이 더 충만한 음악 경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집이란 장소가 주는 의미는 어떤가요? 집이 콩치노 콘크리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더 신경 써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이랄까요? 방에 놓인 오디오를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저는 워크맨을 선물 받았던 그 순간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줄곧 제 방에 오디오를 세팅을 해뒀어요. 그 작은 상자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제 방이 조그마한 소우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비슷한 또래 친구들에게는 별나다고 소문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디오랑 음반 이외에는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맛집도 시간 내서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기기와 음반에서 장인들의 손길이, 그 어떤 정성이 느껴져요. 당시의 놀라운 음악 세계가 여기 제 앞에 있고 이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다들 미쳤다고 하는데 미치지 않고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미친 듯이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딱 내놨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네 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서울집의 제 방 침대 옆에 1940년대 진공관 전축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라디오를 켜는 거예요. 클래식 FM 방송을 듣기 위해서죠. 전축 옆에 노트를 두고 이 곡 좋다,
저 곡 좋다 이렇게 적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주말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저축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주말에 콩치노 콘크리트에서 플레이를 해봐요. 사실 콩치노 콘크리트를 지을 당시에는 새벽에 홀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여러 사람과 함께 듣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라이프 인 홀리 신세계. 고객의 생각을 담아 현실로 만드는 신세계 건설. 누구나 가보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행복하다.